당시 이 모든 것을 결재한 이재명이 이 혐의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검찰은 두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재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한 제안 서류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속된 말로 빼박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검찰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야당의 대표 이재명을 이렇게 여러 차례 검찰에서 와라가라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아느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의 대답은 그야말로 우문현답이었습니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 정말 통쾌하지 않습니까? 좌 김용 우 진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왼팔 오른팔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이재명을 지옥으로 끌고 갈지도 모를 또 한 사람의 키맨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이재명은 김성태 전 회장과는 일면식도 전화통화도 한 일이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해 왔는데 최근에는 뭔가 캥기는 것이라도 생각났는지 김성태 전 회장이 자기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받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런 식의 말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재명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거나 아니면 구속되거나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심한 말 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직 죽지도 구속되지도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재명입니다. 끈질긴 운명을 가진 사나이, 그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지껏은 잘 버텼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검찰 조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진행이 될 것이고 조만간 영장이 청구될 것이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고 민주당은 방탄국회를 열어서 방어에 나설 것이고 또다시 1차 영장이 실패하면 검찰은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텐데 아무리 뻔뻔한 민주당이라도 국민 눈치 안 보겠습니까? 이재명이냐 민주당이냐 선택에 직면해서 멘붕에 빠지지 않으란 보장이 어디 있겠냐, 그 말씀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10일 성남FC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출두하면서 무려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갯딸들에게 둘러싸여서 세를 과시했습니다. 또다시 오는 28일 대장동 비리조사차 검찰에 출두키로 했는데 아무 죄도 없지만 검찰이 오라니까 가긴 간다, 이런 말도 한 모양입니다.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자신은 죄가 없다, 정치 검찰이 죄 없는 자신을 괴롭힌다, 이런 식인데 과연 그는 정말 죄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재명이 받는 혐의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제3자 뇌물사건, 고 김문기 성남도계공 제1차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 변호사비 대납사건, 대법관 재판거래 사건, 변호사비 대납사건 등 국지간 사건들만 언급해도 이 정도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재명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28일로 조사가 예정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의외로 혐의를 입증하는 단계에서 검찰에게는 몇 가지 딜레마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첫째, 검찰의 공소장에 김만배 지분의 절반은 이재명의 것이며 이를 이재명도 승인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물증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둘째, 돈거래가 김만배, 유동규, 남욱에서 김용, 정진상으로 흘러갔다는 증언은 있으나 김용, 정진상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김용, 정진상에게서 이재명에게로 돈이 흘러간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점. 셋째, 유동규, 남욱, 정영학, 김만배의 증언만으로는 돈 한 푼 받은 것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이재명을 올가매는 것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점. 따라서 이 부분은 오는 28일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직접 신문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실력을 믿고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의 죄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의 예언이 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보다 더 현실적으로 이재명의 유죄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두 장의 카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차장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둘째는 성남FC 후원금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이 두 가지입니다. 전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21일 대선을 불과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 김문기씨가 사망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은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의 범죄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표된 사실이 허위일 것. 이재명의 변호사 시절부터 이어진 김문기씨의 12년간의 인연, 호주에서 골프를 함께 쳤던 영상과 사진들, 고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상을 받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이는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둘째, 선거기간 중에 벌어진 행위일 것. 그래서 그 허위사실이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주었을 것은 판사가 이 허위사실에 대한 범죄의 중요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코너에 몰려있던 당시 김문기 처장이 죽은 것 자체가 이재명과 대장동 비리 연관성을 국민들이 의심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자신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부인할 실익이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불특정 다수가 허위사실을 보았을 것, 즉 공연성입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토론회를 비롯해서 TV 등 방송 매체에 여러 차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판례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피고인 본인이 정말로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에 대하여 피고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재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어서 이재명의 몰랐다는 오리발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200%는 된다고 보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됩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법 제265조 2항의 규정입니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인 민주당은 선거 보존으로 받았던 비용 434억 원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더라도 상당히 심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후자 이재명의 구속을 가져올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두 번째의 혐의,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죄에 관한 것인데 형법 제130조에서 말하는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것. 둘째, 대가성이 있었을 것. 셋째, 뇌물을 실제로 받은 자가 제3자의 범위에 해당할 것. 판례 입장도 기업의 청탁이 있었는지 그 혜택을 해당 기업이 받았는지 이를 대가로 한 금전이 제3자에게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본인과 공동정범, 생활이익을 같이 하는 가족 등 형법 제129조의 단순 뇌물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3자로 인정합니다. 특히 판례는 공무원과 제3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가 대가를 받은 경우까지도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남FC 뇌물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두산건설 42억원, 네이버 40억원, 농협 36억원, 분당 차병원 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총 160억원을 성남FC를 통해서 받은 것은
해당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위 언급한 여러 제3자 뇌물죄에 관여된 회사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산건설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법도 일종의 상식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식의 수준에서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이 정도 행위는 범죄로 보인다 판단이 되면 법원도 그것을 범죄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이번 행정행위로 인해서 돈이 오가는 과정이 범죄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4년 9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수년째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되어 있던 두산그룹의 정자동 병원 부지에 대해서 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둘째, 중단된 병원 건설을 빨리 예정대로 완성하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 불과 10개월 만인 2015년 7월 입장을 180도 바꿔서 정자동 3천여 평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때쯤 두산과 이재명 시장 간의 모종의 기브앤테이크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원래 병원용 시설의 경우 용적률이 250% 이하였던 것을 최대 900%의 용적률로 변경하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넷째, 건축규모는 애초 병원 부지로 건축 허가 당시 지하 2층 지상 7층이었던 데서 상업용지로 바꾸면서 지하 7층 지상 27층으로까지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섯째, 건축 연면적은 애초에 약 1만 2천 평에서 상업용지로 바뀐 후에는 3만 8,954평으로 3배 이상의 면적을 늘려주었던 것입니다. 여섯째, 두산그룹은 이 무렵 성남FC의 광고비 명목으로 4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하는 부분임은 물론입니다. 일곱째, 이 같은 용도 변경의 결과 두산그룹의 해당 부지는 원래 매입 가격이 70억 원대였는데 상업용지로 특혜를 받고 난 후 현재 부동산 가치는 무려 1조 원이 넘는다는 평가입니다. 두산그룹은 70억 원짜리 땅을 42억 원의 뇌물을 들여서 1조 원짜리 땅으로 둔갑시킨 것인데 정말 남는 장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떼돈을 벌었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의 상식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공무원인 성남시장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대가를 받고 특혜를 베푼 고등범죄 행위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형법 제130조에서 말하는 제3자 뇌물죄 의혹권, 첫째, 두산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둘째, 청탁의 대가 42억 원이 이재명이 단장으로 있는 성남FC라는 제3자에게 건네진 것입니다. 판례는 이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 사이에 공동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서 당시 이 모든 것을 결제한 이재명이 이 혐의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검찰은 두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재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한 제안 서류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속된 말로 빼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였다, 적극적 행정행위의 좋은 사례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두산그룹이 42억 원의 후원금을 내기 직전까지 이재명은 두산에게 21억 원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했었다는 점에서 짜맞추기에 불과한 궤변으로 들리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입니다. 이재명에게는 자신이 불리할 때마다 늘 사용하던 특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성남FC는 정진상 실장이 알아서 한 것일 뿐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남FC 전 대표였던 곽선우 변호사가 이미 검찰에서 이재명 시장이 축구를 잘하는 정진상 실장과 모든 것을 상의하고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이 직접 결제한 수많은 성남FC 관련 서류가 검찰의 책상 위에 이미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 뇌물죄의 경우 1억 원이 넘으면 법정형이 10년 이상인 중범죄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제3자 뇌물사건, 고 김문기 성남도계공 제1차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 변호사비 대납 사건, 대법관 재판거래 사건 등 이 모든 혐의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두 발로 감옥을 걸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눈부신 경제 외교를 BBC, CNN 등 외신들도 극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생은 하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은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요즘 자유파 국민들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현실을 직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국회를 한 번은 열겠지만 두 번 세 번은 안 될 겁니다. 제대로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민주당을 살리느냐 이재명을 살리느냐 아니면 민주당을 죽이느냐 이재명을 죽이느냐.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